네, 오늘 월요일장이기도 하고 지난주 3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던 시장에서 반등이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부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궁금증 모두 해결해 보시고 또 마지막 코너인 내일장 대응 전략 그리고 전망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오늘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셨던 두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앞서서 양시장에 대해서는 양지수 모두 1% 넘는 상승과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속에서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자, 학 과장님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시황 분석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오늘장 분석은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핵심적인 내용만 몇 가지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 시간이 평소보다 한 3, 4분 정도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단축해야 되니까 간략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등락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 후에 양봉 마감했고요. 21선 회복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코스닥은 역시 상승 출발 후에 양봉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5일선, 근데도 이제 5일선은 이제 회복하지 못했다. 이게 조금 탄력이 떨어진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잠시 후에 제가 차트로 설명드리겠고요. 등락 원인은 다른 거 없어요. 수급이에요. 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동시 매수했습니다. 지수 플러스는 당연한 거죠. 항상 얘기하지만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이 세 가지가 순매수 나오면 지수가 마이너스 나오는 게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특이사항은 코스피 같은 경우 급락 이후에 무차별적 상승세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를 만한 거 좀 오르고 이건 안 올라도 된다 싶으면 안 오르고 이게 좀 그 어떤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그냥 통째로 올랐어요. 마치 지난주 금요일에 무차별적으로 하락했던 거하고 반대 현상이라고 봐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기존의 어떤 테마주들보다는 IT 관련 주들, 그러니까 통신 장비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쪽이 이제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통신 장비 그리고 반도체는 이제 코스피로 말하면 이제 전기전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세분화됐을 뿐이고 만약에 그 종목들이 코스피를 이전하면 전기전자, 그래서 전기전자의 그 상승과 같은 맥락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또 이제 제가 재미난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하방을 싹 다 정리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방이 뭐냐? 선물 매도, 옵션은 그냥 목요일까지 정리하고 금요일은 특별히 안 했고요. 주식 선물도 매도 싹 정리했었어요. 그건 제가 실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끝날 때 주식도 매도는 다 없어서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또 옵션은 그냥 풋에서 그냥 하루 전에 싹 정리하고 매매 안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선물마저도 싹 정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오늘 반등한다고 저도 본 거예요.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오늘 반등이 나올 거라고는 봤어요. 봤는데 중요한 얘기 지금부터 이제 핵심적으로 하겠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보시면 오늘 21선 해보겠어요. 굉장히 센 거죠. 금요일까지만 해도 2168까지 불렸어요. 근데 오늘 종가가 이제 2216이니까 편차가 엄청나죠. 2168이니까 이게 지금 오늘 고가까지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거의 45포인트 정도, 그렇죠. 이게 32니까, 그렇죠. 48포인트네요, 편차가. 엄청난 거죠.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오늘, 21선은 다 멀고, 5일선도 회복을 못했어요. 다시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그러니까 금요일 저점 대비로 보면 48포인트 올랐고 5일선은 말할 것도 없고 21선까지 보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동그라미를 지우고 보세요. 검은색이 21선이거든요. 아래 그 연두색이 5일선인데 5일선 돌파하고 21선까지 그냥 껑충 뛰어넘었죠.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은 그런데 이 검은색 21선은 말할 것도 없고 5일선도 회복을 못했어요. 자, 이건 제가 그동안 평소에 얘기했던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죠. 맥락을. 제가 이 얘기도 한 20번 이상 한 것 같은데 단기든 중기든 방향을 잡을 때는 코스피가 먼저 움직여요. 그런데 방향을 잡고 그것이 탄력을 보여줄 때, 가속화될 때, 그러니까 그게 꼭 뭐 상승이다 하락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고요. 상승일 때도 있고 하락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 단기든 중기든 터닝 포인트에서는 코스피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런데 뭐 가다가 계속 막 급등해요. 반대로 밀리다가 계속 그냥 폭락을 해요. 그럴 때는 코스닥이 이 편차가 더 큽니다. 네, 그때는 더 심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그대로 증명이 되잖아요. 코스피 다시 볼까요? 자,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무겁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코스닥이 훨씬 더 가벼운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그 급등락 될 때 보면 어때요? 코스닥 정신 못 차리죠? 엄청나게 급등났어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무겁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어떻습니까? 코스피는 5일선을 넘어서 21선까지 한 번에 회복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코스닥은 어떠냐? 5일선 대응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코스피가 1.7%대 상승인데 이제 코스닥 1.3%대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왜 이 말씀드리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단기든 중기든 터닝 포인트에서는 코스피가 더 빨리 움직인다. 그게 가속화됐을 때는 코스닥의 탄력이 더 높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자, 이 설명 오늘도 했고 한 20번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냐? 오늘의 상승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걸 봐야 돼요. 정상이라 그러면 더 간다는 얘기예요. 왜? 코스피가 시그널을 보여줬잖아요.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반대로 비정상이라 그러면 아주 혼란스러운 장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장중에 수정지수를 계산했어요. 오후장에는 오늘 뭐 내려갈 가능성이 더 이상은 없다 싶어서 그냥 오늘은 그냥 딱 하방 손절하고 그냥 관망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 분석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정상적인 시장 흐름에서는 분석으로 해결이 되는데 비정상적 시장 흐름에서는 분석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굳이 치자면 정상보다 비정상에 가까운데 내일 또 확인을 해봐야 돼요. 또 계속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굳이 치자면 정상과 비정상의 어떤 확률로 본다면 한 49대 51 정도. 오늘 종가까지는 그래요. 내일 또 봤을 때는 오늘의 흐름이 정상이었구나 이렇게 다시 또 판단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또 제가 보는 등락 요소가 있거든요. 그거는 말을 제가 안 해줍니다. 공개 절대 안 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정말 엄청난 주식 노하우나 주식 정보는 절대로 무료로 공개 안 합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종 인터넷상에서 무슨 엄청난 주식 노하우를 무료로 공개한다는 거라 엄청난 투자 정보를 무료로 공개한다. 거의 가짜라고 보면 돼요. 그거는 이제 핑계고 이제 다른 걸로 이제 사람 이용해 먹기 위해서 사람 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건 현혹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제가 그랬었잖아요. 지난주 초반에 2200선 기준으로 보자. 종가 기준으로 2200선이 무너지면 끝난 거다. 그런데
다시 회복하면 호조세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무너졌었죠. 예, 목금 그죠? 예, 목금 무너졌어요. 근데도 저는 금요일에 하방을 다 털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반등 나올 거라는 건 알았는데 오늘 정상보다는 약간 비정상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리고 수정 지수가 이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황에 관련된 것은 이 정도만 하고요. 마지막 코너 내일장 전망 이때 제가 더 확실한 코멘트를 좀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뭐 시황은 이제 오늘 시황 관계도 있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과장님 내일 화요일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오늘 반등은 정상이었어요. 오늘 반등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 기준으로 하방을 다 정리했다고요. 선물 매도도 정리했고, 옵션은 목요일날 정리하고 관망했고. 사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저는 선물 매도를 차익 실현하고요. 밑에서 또 선물 매수했었어요. 단탈한 거죠. 그리고 이제 주식 선물은 싹 다 정리했어요. 오늘 저도 오늘 반등한다고 봤어요. 봤는데 과매수가 문제라는 거죠. 뭐 수정 지수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올라갔냐 요거를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고요. 어쨌든 과매수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은 정상이었다. 오늘 반등 정상이었다. 다만 과매수도 분명하다. 반등하는 것까지는 뭐 충분히 저도 예상을 했고 이해되는 수준인데 조금 세게 올라갔다. 내일 오전에 반등 크기가 결정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볼까요? 이게 코스피 지수예요. 어쨌든 오늘 반등할 거라고 좀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게 수정지수로 환산해 보니까 분명히 이게 과매수가 맞아요. 수정지수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과매수가 뭐 1.7포인트일 수도 있고 뭐 3.3포인트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때는 뭐 9.8포인트일 수도 있고 저는 소수점까지 계산합니다. 저밖에 못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한 1, 2포인트 정도 과매수라 그러면 뭐 제가 어떤 등락 요소를 적용할 때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과매수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겨우 1, 2포인트 정도. 근데 과매수가 분명했다?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반등을 했고 이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볼 때 분명한 과매수다. 근데 내일 오전에 반등 크기가 결정된다. 이 어휘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방송을 잘 활용하시려면 국어 실력이 좋아야 돼요. 내일 오전 그러면 쉽게 말해서 고점이 오전에 나온다는 얘기겠죠. 오전에 반등 크기가 결정된다 했으니까 오전에 고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반등 크기란 표현이 뭘까요? 반등 크기에서 반등이란 뜻이 뭐예요? 계속 가면 추세 상승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지만 일정한 지수까지만 더 갈 거란 얘기죠. 그리고 크기,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오늘보다 마이너스 출발해서 계속 내려가면 이게 오늘 종가까지 관망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때도 제가 화요일이었죠. 네, 수요일날 좋은 기회가 온다. 그러고 나서 거짓말처럼 목요일날 장대 음봉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때도 뭐라 했습니까?
내일 아주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랬어요, 제가. 다 이거 녹화돼 있어요. 거짓말도 못해요. 그리고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수익 내면 내줬다 그러고요. 손실 나면 났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절대 거짓말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제가 이 방송을 한다거나 뭐 교육을 시킬 때 제 아이들도 본다고 생각하고 해요. 내 자식 보는 방송에서 난 거짓말하고 사기치거나 이런 거 못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자식이 어떻게 생각하든. 근데 저는 참 그건 인간 이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거짓말 안 하는데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것도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처음 본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분명히 제가 얘기하고 나서 이틀 뒤에 장대 보고 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분명히 이거 좋은 찬스다 그랬죠. 내일도 유사합니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유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